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4권역 이제 경연대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첫 시작의 문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4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개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회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과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무부 부산 솔로몬파크 김원수 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오늘 경연을 함께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오창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완수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조도준 검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법무부 부산 솔로몬파크 김원수 교육지원과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휴가철 여름 방학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위해 꾸준히 지도하신 선생님과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수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벌써 우리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발견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화이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창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서로 응원해주고 임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회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의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순위 결정은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은 약 1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연 시간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되도록 저희가 규정상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대회 발표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본선 첫 번째 대회 발표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많이 긴장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제 긴장돼서 말도 안 해주네요. 네, 우리 긴장된 마음 좀 떨칠 겸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외치고 한번 같이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얼만큼 오늘 우리가 1등을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부담감 한번 떨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학교 이름과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다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첫 번째 발표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친부 고이건희는 혹여 자신이 불륜이 발각될까봐 친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20여 년이나 모른 채 왔으며 원고 서울은 뒤늦게 나타나 인지청구의 소송을 내며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만 30억씩 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애들 아빠가 밖에서 나온 배다른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에게 은혜가 말 못할 모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이라면 저기 저 박살나 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서운해가 출산했었다면 그 혼외자도 부군의 친자로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나요? 아니 바람피는 자식이 무슨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고인이 재산에 대한 유류분 10억 원과 원고 서울에 대한 양육비 2억 원, 합 1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삼산고등학교 리걸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모두 앞에서 도열을 함께 해줄까요? 반장 있나요? 차렷. 경례. 네,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 가서 착석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서울의 양육비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 삼산고등학교 리갈 지도교사입니다. 저희들은 유언에 의한 상속이 진행된 후에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한 서을이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서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외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하태기업의 사장의 혼외자였던 것입니다. 서을은 곧바로 돌아가신 친부를 상대로 해서 친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임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을은 친부 고 이근희가 자신의 재산 총 9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 이기적과 이기심에게 각 30억 원씩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부 재산은 이미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이 상태에서 자신이 이건희의 친생자로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을 키워온 외할머니 한시움은 고 이건희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에 대한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후에 공동 상속인이 된 자에게도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15조에서 유류분의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 유정자는 자신이 얻은 유정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혼외자였던 서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유언장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던 서을이 자신의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태지방법원 2017 가합 2323호 양육비 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앞서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출석했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소송관 변호사와 원고설 한시움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박살라 이기적 이기심의 소송 대리인 법대로 변호사와 피고 박살라 이기적 출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청구 원인과 청구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원고 서울은 출생 시 진통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 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린 시절 돈을 벌러 외국에 나가서 소식이 없는 줄만 알았던 친부가 2년여 전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부 고 이건희는 혹여 자신이 불륜이 발각될까 봐 친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20여 년이나 모른 채 왔으며 유언을 통하여 원고 서울을 제외한 직계비속인 이기적, 이기심 그리고 배우자 박살라에게 각각 30여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 서울은 고 이건희에 대하여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민법 제1014조 동 1115조에 의거하여 고 이건희의 상속금액 중 원고 서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0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합니다. 또한 고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원고 한시움이 혼외자를 양육한 19년간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도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2015년 4월 19일 이건희의 사망 후 민법상 하자가 없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피고 박살라가 30억 원의 현금을, 이기적과 이기심이 6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피상속인 고 이건희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거쳐 이미 상속이 끝난 지 2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원고 서얼은 뒤늦게 나타나 인지 청구의 소송을 내며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과 유언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한참 후에 원고 서얼의 지위가 확인되었으며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청구된 양육비 지급 소송은 당사자가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으며 설사 이 소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인에게 인정되는 채무를 피고들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저는 제 친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 하태기업 사장이죠. 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성인이라 직접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지만 어릴 때는 동사무소에서 라면이나 받아 먹고 제 어머니랑 바람 피운 사실을 감추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만든 핏줄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제 어머니는 대체 무슨 존재입니까? 원고 일단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할 말도 있습니까? 네, 이제 친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어요. 20살이 넘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은 있었거든요. 그게 사망 소식을 바랬던 거 아닐까요? 근데 아버지가 하태기업 사장이었고 그 재산들을 제 배다른 형제들이 제 존재조차 모른 채 받는다는 걸 들으니까 정말 저는 지 자식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만 30억씩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그 조그만 판잣집에서 먹고 사는 게 그 돈 얼마나 든다고. 저라면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면 몰래 조금이라도 돈을 보냈을 거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정말 이 돈 꼭 받아야겠습니다. 좀 지랄하지 마.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 어쩌라고? 야 그럼 네가 뭐 내 동생이랑 되는 거 같아? 그럼 우리가 똑같이 형제 아니야?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원고 일단 진정하세요. 피고 측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말싸움이 격화되면 퇴정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지금 저희보다 황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애들 아빠가 밖에서 낳은 배다른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상속 다 끝나고 재산 처분도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왜 합니까? 저희는 그 위원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남편 뜻에 따라 잘 나눠 가졌습니다. 피만 내어줬다고 다 같은 자식이야. 어디 남의 돈을 뺏을 들어. 피고 일단 알겠으니 진정하세요. 그럼 양측 소송 대리인의 준비 서면 및 진술에 의하면 이 심리의 쟁점은 고인에게 청구된 소송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와 이미 진행된 고 이건희 씨의 유언에 의한 재산 상속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측 소송 대리인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원고 측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는 고 이건희의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 이건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소 판결문 4본을 증거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가 혼외자 서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박살라의 횟집과 마주보는 건너편 질투횟집 주인 질두심 씨와 원고 서얼의 할머니 한시움 씨 그리고 고 이건희 전 비서였던 전혜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 원고 측이 제시한 증인 증거에 의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세요. 피고 측도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고 이건희가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 이건희의 유언장을 증거로 신청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박살라가 운영하는 니무동 은하횟집의 단골 손님 개소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 측, 피고 측이 제시한 증인 증거에 의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도 증거 제출하세요. 네, 그럼 다음 변론 기일에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17년 6월 30일 3209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태지방법원 2017 가합 2323호 양육비 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앞서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와 소송 대리인 출석했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 소송환 변호사와 원고설 한시윤 출석했습니다. 피고와 소송 대리인 출석했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법대로 변호사, 피고 박살라 이기적 출석했습니다. 이기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인 확인에 앞서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 질투심 전혜인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측 증인 전혜인 씨 출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대한 증언이 부담스러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 측 증인 개소리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 모두 신분증을 제출하십시오. 증인 질투심 씨가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들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만일 이 시간 이후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증인 한시움은 증인석에 착석하시고 급의 증인들은 정숙관 가운데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신문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 서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네, 지가 어리의 외할미라에. 갓난아기 때부터 원고를 길렀다고 하셨는데 원고의 어머니, 증인이 딸은 어떻게 되었나요? 젊은 나이에 어리 재를 낳다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럼 원고의 생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나요? 몰랐어요. 우리 딸이 어디 못 태어나면 잘못 걸리가 배는 점점 불러오고 패서 때려 치아삐고 이게 어떤 놈이나 물어도 입을 안 여는 게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지요. 그래가 어리 재낳다가 저렇게 가버리고. 그렇군요. 그럼 원고 서울에게 친부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친부가 이건희 씨라는 사실은 누가 말해준 겁니까? 우리 딸 친구가 어릴 때 잠깐씩 집에 왔었는데 어리가 시내에서 알바일 하는 걸 봤는갑대요. 옛날 생각나서 마음이 찡했겠지요. 그래가 우리를 찾아보이 이꼴로 살고 있는 게 마음이 쎄었는지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와서는 어리 친부리 찾았다고 그러대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몇 달 전에 저 세상 갔다고. 그 사람이 전혜인 씨군요.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다른 애인 없었어요. 그냥 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원고는 인지청구 소송을 왜 1년 이상이나 지나서 했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고 해서 어리한테 그 얘기를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작년 이맘때. 그럼 따님이 돌아가시고 원고가 태어나고부터 이제껏 고 이건희 씨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친부가 버젓이 살아있었고 그 친부는 한창 부모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시기의 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질 않았군요. 있습니다. 원고 측은 근거 없는 생전의 이건희 씨에 대해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원고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세요. 반대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한시움 씨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고 피고 측 증인 개소리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시고 피고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지난 10년여간 박살라의 가족을 가까이서 지켜와봤죠? 네, 그럼요. 그 식당만 10년 단골인데 그 식당 지을 때부터 박살나 안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박살라 씨 가정 형편도 잘 알고 있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박살나 걔도 항상 부유했던 게 아니에요.
걔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주시죠. 네, 그 박살나 걔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생 때 아버지를 잃고 동생 5을 지 혼자 다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횟집 열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안 써 죽겠어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사장 만나서 팔짱 좀 피는가 했더니 아니 계속 부도나고 막 그래서 식당 문도 닫을 뻔했죠. 막 집도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피고 측의 경제적 형편도 이전부터 넉넉하진 않았군요. 피고 박살라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고 이건희 씨 거래은행에서 압류 및 경매 신청으로 인해 자택이 경매로 넘겨졌던 법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식당으로만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주는 피고 박살라 씨와 고 이건희 씨의 통장 사본과 현재에도 그 빚을 갚고 있다는 대출 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요, 피고 박살라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까요? 이게 당연하죠. 그 양반이 회사 일만 끝나면 바로 횟집으로 와서 막 앞치마 두르고 식당 일을 도와줬어요. 둘이서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싸우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 바람필 사실 알았으면 그렇게 화목했겠어요?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반대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피고 측에서 박살라의 가정 환경을 진술하고 주장한 취지가 도대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소송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 원고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고 측 증인 개소리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증인 질투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원고 측 신문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5년 전 2012년 5월 12일 새벽 3시경 피고 박살라와 고 이건희가 은하횟집 앞에서 싸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평소같이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시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혹시 피고 박살라 씨와 고 이건희 씨가 싸우는 내용을 들었습니까? 네, 건너편이고 조용한 새벽이라 잘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말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건희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애 엄마는 애 낳다가 죽었다고 들었고요. 아마도 이건희 씨가 바람핀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들통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다가 나중에는 박살라 씨가 울면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증인 질투심의 증언을 정리해보자면 고 이건희 씨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 박살라 씨는 남편이 외도 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사실을 증인은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휴대폰을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어서 녹화를 해뒀습니다. 너무 시끄럽길래. 그 녹화 장면이 저장된 USB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증거물은 독수 독과의 원칙에 따라 200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정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이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피고 대리인께서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는 불법으로 채생된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피고 측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물이기에 지금 신청합니다. 네, 일단 영상을 재생해 보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이 증언과 녹화된 영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 박살라는 혼외자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남편의 유산 상속에서 원고를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효한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혼외자로서 상속권이 있는 원고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청구된 양육비 또한 민법 제1005조, 1007조, 1078조에 의하여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상속이 되므로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인은 왜 5년 전 당시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녹화를 해가며 관심을 가졌나요? 평소에 저희 식당 손님을 뺏어가기도 하고 고기 잡을 때도 저희 양식장을 침범하기도 해서 기분이 별로였던 터라
맞은편을 자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피고 박살라의 가게가 경쟁 관계에 있었겠군요. 그렇죠. 재판장님, 증인과 피고는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증언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의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독수 독과의 원칙을 민사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부 소송에서는 인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전해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합니다. 전해인 증인 출석하셨나요?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 전해인은 주소와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석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은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원고 측 증인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의 친모와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서은혜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단짝 친구입니다. 둘 다 전문대학교 경영과를 졸업하고 하태기업에 같이 입사해 저는 총무과 비서 업무를 보았고 은혜는 총무과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입사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침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길래 물어보았더니 사장님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은혜가 말 못할 모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이라면 저기 저 박살라 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는요? 네, 사모님이 아기를 지우라고 하였지만 은혜가 자기가 키우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가스나 지하가림도 못하면서. 원고의 친모와 고 이건희 씨와의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은혜에게 듣기론 한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접근해왔다고 했으니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네, 고 이건희 씨와 피고 박살라 씨는 혼외자인 원고의 출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거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저희 재판부에서 피고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박살라 씨, 고 이건희에게 혼외자인 서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바람핀 건 알고 있었지만 혼외자 있다는 건 몰랐어요. 20년 전 피고가 원고의 친모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헤어지라고 할 때 이미 고 서은에는 임신 7개월 정도였습니다. 임신 사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 해도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그 불륜의 씨앗을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서은혜가 출산했었다면 그 혼외자도 부근의 친자로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나요? 아니 바람피는 자식이 무슨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최후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 최후 변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존경한 재판장님, 피고 박살라는 혼외자인 서울이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 이건희를 압박하여 양육비조차 지원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 서울이 성장한 데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비록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 상속을 받았으나 원고인 혼외자 서울이 법률상 유류분 청구권마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원고 서울이 고 이건희의 혼외자로서 법적 상속자임을 인지소송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땅히 부친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19년간의 양육비를 고인이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인이 재산에 대한 유류분 10억 원과 원고 서울에 대한 양육비 2억 원, 합 1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다 헤아리기도 전에 불안정한 십신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고인의 유언장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박살라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이기심은 혼외자 원고 서울의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3자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증인 질투심이 촬영한 동영상 역시 어떤 악감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서 친자관계 확인 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이 변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있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나 상속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하여 청구된 양육비 청구 소송은 그 자녀와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것은 법원 측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후 변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고 및 피고 측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정한 후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태지방법원 2017 가합 2323호 양육비 지급 및 유류분 반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본 판결에 불복할 시 14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피고 박살라 이기심은 원고 서월에게 고 이건희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10억 원을 각 3분의 1씩 반환하라. 피고 박살라 이기심은 원고 한시움에게 고 이건희의 양육부담금 2억 원에 대한 90분의 80인 1억 7,777만 원을 각 3분의 1씩 반환하라. 본 판결 이후 원고에 대한 반환금 11억 7,777만 원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 손해금을 연 15% 이자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서울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인지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피고 박살라 외 2인에게는 고인에게 혼외자가 있었음이 몰랐다는 사실이 원고의 유류분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지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생부였던 고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고인에 대해 청구된 양육비와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의 주장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 이건희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받은 피고들은 주문의 금액을 각각 반환할 것을 판결합니다. 이상으로 하태지방법원 2017 가합 2323호 양육비 지급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의 발표 잘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지검 조도준 검사입니다. 잘 봤습니다. 예, 되게 전기가 인상적이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가지고 좋았고 열정이 많이 느껴서 좋았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청구가 크게 양육비 청구랑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청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유류분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근거 규정이나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양육비 청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양육을 이제
10년 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양육비를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요. 양육비 청구가 10년이 되는데 19년 전부터 이제 양육비를 전부 다 반환을 해달라 하고 그게 다 인용이 됐습니다. 시효가 도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않았는지, 그리고 시효가 도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판부에서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7조를 보면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유류분 권리자가 된 것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고등학생이고 따라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유류분 청구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원고 측의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 왜 10억인가요? 저희가 이제 10억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법적 상속금이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고 서울이 이제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그 법적 상속금이 20억이기 때문에 그 2분의 1인 10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나왔죠? 법적 상속금을 각각의 그 법률에 따른 비율로 저희가 나눠본 결과 이제 그 배우자인 박살라 씨는 30억, 그리고 각각의 비속들이 이기적, 이기심, 그리고 원고 서울은 법적 상속분이 총 2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20억의 2분의 1인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자녀 3명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1.5대 1대 1대 1 이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나온 거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유한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 많이 하셨고, 사실 전 질문을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다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사건 개요에서 보면 이 서울이 인지청구 소송을 사전에 제기한 걸로 공개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실관계 보면 친부는 2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해 승소했다 되어 있는데 네.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인지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왜 죽은 사람에게 청구를 한 이유는 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청구된 소송은 권리 의무도 같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송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람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 청구에는 이제 강제적인 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인지란, 그 강제적인 인지란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라도 이제 그 사람이 혈육이 있다면, 혈연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인지 청구 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 일단 저희 친족부에 보면은 이제 이건희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해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 인지 청구를 하려고 했으면 보호자 아니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제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 사건 소송이 올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간에 소송 진행을 하실 때 우리 판사님께서 뭐 이렇게 증인신문 하라 그러면 대리인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쓰시던데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재판부를 향해서 하는 거죠? 재판장님께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판사님께 예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은 특정 관계자들이 모두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여기 있는 원고나 피고 대리인들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재판부가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원 피고가 증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 이건희의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심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한다. 또 피고가 혼외자 서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보면 피고가 혼외자 서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소송 진행 중에서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증인 신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미 없는 그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채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저희 재판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개인적인 의견을 모두 다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판단하고자 하였는데 저희 재판부가 그 증인 신문을 들어보니 딱히 저희 제 판결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인 신문이었던 것 같아서 판결을 그렇게 선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사위원과의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삼산고등학교 리걸팀의 인사를 끝으로 첫 번째 팀의 경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신을 등급 향상시켜준다는 말로 자신의 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의 성적을 2등급 향상시켜주겠다. 그래서 인서울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원 수업의 내용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학원의 숙제나 시험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토한 원고와 같이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가 해왔던 말과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부만 가지고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저 선생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